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이야기했던 라이카, 그 라이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야기에 앞서가지고 오늘 할 이야기는 여러분들 사진 생활에 도움이 1도 전혀 안 되는 순수한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무슨 기대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뭘 할 거냐 이러면은 제주도에 계신 윤스타님께서 저를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라이터 영업을 하셨는데 그 영업이 왜 CR도 안 먹히는지 거기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우리 윤스타 작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조금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고치고 넘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 요즘 험악한 이런 인터넷 세상에서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고칠 점은 좀 고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보면은 라이카 안 사요. 이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라이카가 싫다는인데 이게 저는 라이카를 전혀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카메라 브랜드도 싫어하지 않고 그 카메라를 내가 안 쓴다고 해서 그 카메라를 싫어하지는 않죠. 저는 라이카를 전혀 싫어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라이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백지 상태입니다. 그냥 거기에 대한 가치 평가 자체가 없어요. 그거는 좋아하면 쓸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안 쓴다고 나가 라이카를 쓰는 사람을 깔 이유도 없고 그 사용자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빠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라이카는 뭐냐? 이러면은 사진을 촬영하는 도구죠. 이게 카메라든 렌즈든 다 도구들 아닙니까? 도구들인데, 저에게 있어서 이 사진을 촬영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회사죠. 그게 저한테 있어서 라이카의 본질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걸 떠나가지고는 아무것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화가가 그림 그리는데, 이 붓이 어느 브랜드에서 만든 붓인지, 거기에 관해서 전혀 사람들의 큰 관심이 없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사진을 어떤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지 별로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이 사진이 좋은 사진이냐 인상적인 사진이냐 아니냐 거기에 관해서 큰 관심이 있지 이 사진을 라이카로 찍었냐 캐논으로 찍었냐 니콘으로 찍었냐 소니로 찍었냐 이런 거에 관해서는 저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카를 제가 저번 영상에도 그렇고 이런 라이카 이야기만 나오면은 사람들이 야, 너 이 새끼 이거 그 명품인 거 모르냐? 명품이 그렇지 이러면서 명품인 거 모르냐? 막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지난번 영상도 그렇고 이 라이카에 대해서 명품이라고 말을 하지 않느냐 이러면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제 생각에서는 이런 기술 기업, 이런 도구를 만드는 기술 기업에 있어서 명품이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모욕적이지 않냐. 이거는 너무 심한 말이다. 심한 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목구멍이 올라왔지만은 명품이라고는 도저히 그렇게 폄훼할 수 없었다. 이 라이카를 그래도 지금 현역으로 열심히 카메라 만들고 있는 회사에다 대놓고 그렇게 말한다는 건 좀 그렇죠. 그래가지고 명품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명품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저는 부담 없이 그냥 명품이라는 이 명칭을 써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명품이라는 어떤 가정하에서 이런 명품은 어떻게 팔리고 어떻게 소비가 되느냐, 거기에 관해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연구한 이제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있죠. 피에르 브루디웨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비투스 이론을 가지고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투스란 뭐냐 이러면은 인간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사회 계층이 있잖아요. 이 사회 계층
계층 내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된 무의식적인 그런 취향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그 자기가 이렇게 부자로 태어났으면은 항상 친구들도 다 부자고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부자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났을 경우에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이 습득하게 되는 그런 취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아비투스가 현대에 와가지고는 어떤 계층을 상징하는 코드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명품이라는 거,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 뭐 브랜드도 있고 이러는데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선뜻 구매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부자들은 그게 항상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혹은 그게 나의 취향, 그런 아비투스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그 선택을 하는데 그게 명품이라는 거죠. 별로 뭐 이게 비싼지 싼지도 잘 모르겠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이런 문화 계층이 생긴다. 이게 바로 이 부르디웨가 이렇게 설명한 아비투스 이론이죠. 보통 이렇게 계층적 코드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명품을 왜 우리는 그런 계층도 아니면서 그렇게 그 구하고 싶고 왜 그렇게 그거를 사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드느냐, 거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상위 계층으로 이제 진입되었다는 어떤 착각. 그러니까는 에르메스는 부자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다. 나도 에르메스를 들었다. 고로 나는 그 부자다. 그러니까는 상위 계층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어떤 명품에 대한 어떤 소비를 한다. 이렇게 한 가지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잠깐이지만은 뭔가 이게 나는 물론 그런 계층은 아닌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백을 한번 맸으니까는 기분이 좋다. 그래서 잠깐이지만은 마치 어떤 상류 계층의 어떤 사람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상위 계층이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명품을 소비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위 계층이 되려는 욕망, 혹은 상위 계층으로 보여주고 싶은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은 상위 계층이 되지 못한 열등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명품 소비를 브로드웨이는 열등감에 의해 추동된 소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품을 소비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어떤 누가 에르메스 백을 맸어요. 버킨 백을 딱 메고 다니면은 저거는 버킨 백이다 이러면서 와, 저 사람 엄청 부자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화 자본의 해석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품을 구입할 때 자동으로 이거는 배우든 배우지 않든 생각하든 하지 않든 문화 자본의 해석 대상으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 자본의 해석의 코드, 그러니까는 이 명품을 우리가 의도해가지고 우리가 원해서 사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브로드웨이가 하고 싶은 말은 사회가 이런 것들을 강요를 한다. 어떻게 강요를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자존감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존중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욕망이 있는데 이거를 브로드웨이는 열등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회가 우리로부터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너는 이런 에르메스 백 하나 없으면 아주 열등한 존재야.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아주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로서 우리는 명품을 소비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어떤 브로드웨이의 설명을 조금 더 아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구별짓기라고 새물결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다시 카메라 이야기로 돌아오자면은 라이카의 문화자본 해석은 뭐냐, 그러니까는 라이카가 가지고 있는 명품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러면은 이 라이카가 한때 그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진보적인 카메라였죠. 마치 아이폰이 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이 옴니아를 만지면서 이 아이폰을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카메라였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는 가장 끝내주는 하이테크 기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 라이카가 그렇게 발전은 못했지만은 그냥 현상을 쭉 유지를 했어요. 현상을 쭉 유지를 했지만은 기술의 진보라는 이 열차가 지나갔죠. 그래서 이 라이카를 팍 치고 지나갔어요. 라이카는 항상 제자리였지만은 이 시대의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서 마치 뒤처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기술의 쓸쓸한 뒤안길을 걷고 있지만은 처음 나왔을 때 한때 라이카는 이 최신 테크 기업이었다.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이카 하면은 좋은 카메라다. 이런 이야기가 예전 사진을 찍었던 분들한테서부터 계속해서 들려내려오는 마치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의 카메라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를 살았던 거장들, 그러니까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든지 뭐 수없이 많은 이런 거장들이 즐겨 사용했던,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아니라 밖에서 사진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가장 즐겨 사용했던 게 라이카 카메라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끝내주는 사진들이 대부분 라이카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치 이 라이카를 썼을 때 와, 나도 이런 거장과 같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라이카의 문화자본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한 땀 한 땀 이제 수제작으로 만들었다. 물론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아요. 거기 가보면은 선반이라든지 뭐 밀링이라든지 뭐 전부 다 있을 겁니다. 뭐 CNC라든지 이런 거 다 있고 최종적으로 뭐 조립이나 이런 거 사람 손으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이 라이카의 제가 봤을 때 마케팅 팀이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진짜 쎄땡거리에서 진짜 이거 갈아가지고 손으로 다 못 만들거든요. 절대 못 만듭니다. 다 깎아가지고 어느 정도 다 한 다음에 마무리 정도 이렇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다른 일반적인 동일한 성능의 카메라에 비해 가지고 한 10배 정도 비싼 가격, 물론 이 명품을 소비하는 그런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가격 차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자본 중에 하나다, 이 가격 자체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이카의 이 렌즈가 끝내준다, 이 라이카 렌즈가 뭐 지금도 끝내주는 렌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새로 나온 L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렌즈들 꽤 많아요. 그런데 옛날 그런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인 어떤 기술의 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렌즈들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당대에 엄청나게 뛰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상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지, 뭐 현대의 컴퓨터 설계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기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고급 렌즈들하고 비교해 봐서는 렌즈 성능 자체가 뛰어나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 문화자본의 코드의 하나로 우리는 이 라이카를 소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 라이카 이야기만 나오면은 이 라이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까는 사람들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그런 사람들을 까는지 거기에 관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점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찬성 반대 이런데 다 까면은 저 혼자 남아가지고 이 채널 폭파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라이카를 까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 핵심 키워드는 뭐냐, 이러면은 나도 남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는 거죠. 비록 그 라이카에 1,000만원 2,000만원 들여가지고 이 렌즈 세트랑 이 바디 세트 뭐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뭐 이런 거 못 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못 산다고 이렇게 또 남보다 이렇게 못한 존재다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그런 심리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브로드웨이의 문화자본에 종속된 사람들을 폄하하고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이런 문화자본에 종속되지 말고 이 본질을 까발려 가지고 현명한 소비를 해야지 된다. 현명한 소비란 뭐냐 이러면은 가성비 있는 소비를 해야지 된다.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면서 까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까는 핵심 논리가 뭐냐 이러면은 손해를 보는 사람은 모자란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조립 컴퓨터를 사요. 그런데 네가 이 부품을 잘못 넣었어. 그러면은 이런 무식한 놈 네가 이렇게 모르니까는 사기를 당하는 거야.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너가 바로 바보야. 왜 이걸 안 사고 저걸 샀니? 이러면서 엄청나게 까잖아요. 저기 컴퓨터 이쪽 그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가지고 보시면은 살벌합니다. 그게 아주 그냥 왜 그렇게 살벌하냐? 그러면 바로 이 컴퓨터라든지 어떤 소비를 할 때 그게 관한 어마어마한 지식을 쌓아가지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그러니까는 가격을 가장 조금 내면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소비를 해야지 내가 손해 보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멍청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바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이러면은 이 가성비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만약에 내가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인데 이 조립 컴퓨터를 맞출 때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최신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갈아 끼워 가지고 항상 최고의 성능을 유지를 하면은 뭐 별로 고민할 것도 없죠. 그냥 제일 비싼 거 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 가성비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또 돈이 아예 없어. 아예 뭐 살 수도 없는 사람들한테도 이 가성비 자체가 의미가 없죠. 구매 자체가 제로인데, 그걸 뭐 가성비 따지고 뭐 관심 자체가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뭐냐? 이러면은 돈이 무한정 많은 사람과 돈이 아예 없는 사람의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마무시한 고민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곳에 이제 가보면은 어떤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고 빠른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관해서. 그래서 이런 어마무시한 정보와 지식을 뿜뿜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선망의 눈길로 이렇게 쳐다보주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세상이 바로 가성비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성비의 논리를 적용해 보자면은, 이 라이카를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이 라이카에게 사기를 당한, 그죠. 왜 사기를 당했냐? 이 사람은 지식이 모자라고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멍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바로 바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쉽게 소중한 돈을 이 라이카에게 사기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까내리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성비라고 하는 것들,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게 정말 내가 필요한 거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가성비가 이 돈에 관해서도 이 가성비가 나눌 수가 있죠.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가성비, 나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나는 돈이 더 없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지금 당장 성능이 가장 좋은 거를 구입하고 싶다. 이것처럼 어떤 비용에 따라서도 이 가성비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혹은 목적에 따라서도 이 가성비가 달라질 수가 있죠. 나는 어떤 영상은 다 필요 없고 작품 사진만 찍는데 사진에 그냥 몰빵한 거 중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뭐 괜찮은 거, 웬만한 불편한 거, 자동 초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사람들한테는 이 카메라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뭐 이런 것들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 초점만 좋으면 되고, 또 그냥 인터넷에만 그냥 뭐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고 끝이다. 고해상도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이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성비라는 이 영역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폭이 넓고 정의될 수가 없는 신기루다, 뜬구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 라이카를 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딱 하나의 논리가 있죠. 그 논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가성비 그에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것들은 바보고 멍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 이러면은, 나는 똑똑하고 너는 멍청하다, 그 얘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정말 내가 똑똑한지 네가 멍청해서 그런지 그거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라이카를 쓰는 사람들한테 바보똥 멍충이 라이카한테 사기당했네, 그것이 성능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비싼 거 주고 샀어, 는 사기당한 거야, 막 이렇게 하면은 나는
나는 그냥 라이카가 뭐 이뻐서 샀는데 왜 저러지 저 사람이 미쳤나 이러면서 발끈해가지고 또 둘이 전쟁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사정을 잘 알지를 못한다. 남이 돼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남이 뭐를 쓰든 그렇게 뭐 열낼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바보라서 그런지 진짜 그냥 뭐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건지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입니다. 네, 이렇게 양쪽을 다 깠기 때문에 오늘부로 채널 폭파.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제발 나가지 말아 주십시오. 아무튼 왜 나는 이제 라이카를 쓰지 않는가 여기에 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정리를 했어요. 보면은 이제 카메라는 이제 사진을 만드는 도구일 뿐이다. 내가 원하는 사진을 만들기에 라이카가 불편하다. 내가 쓰기엔 불편하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말고도 조명, 컴퓨터, 뭐 액세서리 등 뭐 살 게 많은데 이 라이카에 뭐 바디 사는데 몰빵하기에는 내가 돈이 없다. 나는 그런 그 부유층, 상류층, 계층도 아니고 돈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이 라이카를 살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게 제가 라이카를 쓰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가 안 쓴다고 해서 제가 라이카를 싫어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뭐 라이카 사용하시는 분을 뭐 비난하고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에요. 아까 길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게 영상 끝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아무도 보질 않을 것 같아요. 보지를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편안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카메라 쓰는지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어떤 작가가 어떤 카메라 쓰는지 진짜 1도 궁금한 게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쓸데없는 고민하고 이러는데 시간과 열정을 쏟기보다는 본질에 충실하자. 이 사진을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사진에 충실하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총정리를 한번 하자면은 이제 카메라가 더 좋으면은 더 편리하고 기술적인 품질이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카메라가 더 좋다고 해서 더 좋은 사진이 나오지 않는다. 더 좋은 사진 나왔으면은 제가 벌써 일바로 바꾸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진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 사진이 1%라도 좋아지면은 제가 당연히 제일 먼저 바꿨겠죠. 다른 창업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이 카메라에 투자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닙니다. 뭐 웬만하면 원하는 카메라 다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카메라가 더 좋아진다고 내 사진이 좋아진다면 기술적으로나 뭐 이런 거는 좋아질 수가 있겠죠. 뭐 화소가 더 많아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진다든지 이런 건 되지만은 이 사진 자체가 좋아지진 않는다는 거죠. 이 카메라가 바뀐다고 해서. 아무튼 그게 제 결론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하는 거 끝까지 즐겁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